안녕하세요. 라떼 이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공무원은 안 되고 싶어요. 저는 코알라로 태어나고 싶어요. 코알라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는 이제 식물을 먹고 사는데 그 유칼립투스를 먹으면서 나무에 매달려서 있다가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대요. 왜요? 유칼립투스의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약간 살짝 이제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코알라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이 두 번째 직장입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를 다니다 들어왔고 한번 해본 걸로 만족합니다. 네. 다음 생애에는 오타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오탄이요? 네. 인성도 좋고 야구도 잘하고 야.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직업을 공무원으로 선택한 이유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을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나름대로 그 장점이 저한테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선한 공권력이란 게 있다. 공무원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에이드1 너가 이제 그런 선한 영향력에 관심이 많고 너의 이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걸 또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말이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남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하나의 공동체만이라도 유익이 되고 더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소소하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되게 크게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이드 1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저는 최근에 학교 여름방학 때 공사해서 우리 학교 친구들이 그 쓰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제 완전 새롭게 개선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현장을 봐야 되니까 보는데 전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를 바꿔주시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너무 순진한 그 동글동글한 눈으로 "헉, 정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조금 의미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좀 더 마음과 정성을 더 하게 되고 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위에서 이제 달리기 하고 수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선한 공권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을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한 이유가 워라밸이었거든요. 만약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볼 것 같아요.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이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에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오타니. 그래서 그런 뭐 스포츠 아나운서나 캐스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 급여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사람에게 직접 돈이 나가는 자리이고 그 관련돼 있는 업무가 복잡하게 있어서 발령 나고 한 달 내내 거의 야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17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야근을 이렇게 하고 이게 받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해서 고생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받은 월급은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첫 월급은 야근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 이제 1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가 명절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맨날 이 금액이면 좋겠다. 그렇게 1월 하고 2월 됐을 때는 이제 갑자기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정상이다 이러면서 또 웃고 넘기죠. 사실 근데 완전 처음 월급 받았을 때 느낌은 우와 월급이다였어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이 공무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거를 완전 처음 받아서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들어왔네. 너무 좋다 했던 게 사실 솔직한 제 느낌이고 많이 적긴 한데 어쩌겠어요. 그냥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거의 한 17년 전에 받던 세전 연봉하고 지금 세전 연봉하고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관두고 공무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 7시 전에 출근해서 뭐 새벽까지 퇴근을 하면 시간당 임금을 따지면 왠지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똑같은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생각에 여기 들어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전 급여가 잘못 나온 줄 알고 재정지원과에 그냥 호기롭게 전화를 했습니다. 급여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급여 재정료가 담당 선생님이 맞다. 맞다. 아 그럼 이게 지금 그때 그 처음 받았던 월급이 저 전에 회사 다닐 때 여름에 놀러 가라고 휴가비였는데 그 정도만 나와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소고기를 덜 먹고 삼겹살을 먹거나 아니면 삼겹살이 비싸면 그렇죠. 정육식당 가서 먹어도 되고. 익숙해지겠네요. 네, 익숙해질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익숙합니다 이제. 네, 저는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도 처음 월급 받고 비슷한 시기 취업한 그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월급 얘기가 나왔는데 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오늘부터 회비를 내지 말아라. 그 회비 면제가 지금도 저는 유효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나보면 지금 상황에서 마음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는 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얼굴 늙은 것도 보면 걔네들이 더 늙었더라고요. 맞아. 그죠? 근데 사실 저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해서 공무원에 지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여기 직장으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적인 이제 제 직장이 보장된다는 거, 뭐 네. 제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저도 모르게 아플 수도 있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직업의 안정성에 큰 위협을 받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다라는 거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라떼지만 워라밸이 중요해서 사실은 이 직업을 선택한 것 중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매 순간 저도 일하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다가 이제 월급 보면 현타가 오긴 하는데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쉬어야 된다거나 휴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는 있죠. 지금까지 이제 좋은 얘기였고 오늘 촬영하는 날이 이제 말일 날짜라서 학교에 있는 여러 직종분들의 이제 급여가 나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면서 금액을 봤는데 우리 후배들 어떡하지? 약간 후배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공무원을 선택할 때 꼭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생계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교육청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도 있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게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좋은 방법으로 표출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은 후배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라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냥 냈다 다 적게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규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은 이유라 일단은 급여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이제 월급 받아보면 급여 금액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히 앞으로 비전을 못 느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조직 자체의 특별한 인적 구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직종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특히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위에 뭐 이제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실장님들을 봤을 때 선배는 나의 미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라떼2가 얘기한 것처럼 들어왔는데 내가 해보니 다른 게 더 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는 바람직한 이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요. 그걸 막으면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급여가 작네? 그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다른 직종을 가진다? 저는 더 응원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 왔는데 잘못된 직장 문화나 잘못된 뭐 선배들의 그런 모습으로 실망을 하고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나쁜 이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저희 직렬이 다른 타 직렬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는 합니다. 직장 문화 개선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우리의 그 찍는 것도 결국에는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직률이 아까 통계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적으로도 상처받아서 나가지 않는 그런 이직률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좋은 말만 한 것 같은데. 뭐 힘들어, 뭐 그쵸? 네, 그렇죠.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금융치료가 안 된다. 일이 힘들거나 뭔가 사람이 힘들거나 아무리 그래도 뭔가 월급을 그래도 만족할 만큼 받으면은 재고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버티게 되는데 급여마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게 받다 보니까 더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아요. 힘든 것도 더 버티지 못하게 되고 쉽게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 속해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 인건비를 제가 주는데 정말 그냥 딱 한 달 짧게 사무보조하러 오시는 분 실수령이 저보다 높으신 거예요. 월급을 통해서 사람이 또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금융치료 안 되는 부분이 퇴사율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은 업무가 성취감, 보람 이런 걸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할 때 한 바퀴 돌아가다 보면은 적응이 되고 반복이란 말이죠. 어느 순간 재미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되게 무료하고 무미건조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좀 보람과 자긍심과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제가 3년 차인데 3년 동안 우리 강서양천이 많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변화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모전이든 프로젝트든 테마 연수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게 신규들이 여기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더 이것들이 내실화됐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과 창의적인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큰 바다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제공해 주시기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급여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분들의 급여를 다 제가 계산을 하는데 제가 단연코 가장 적게 받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비교해봐도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감을 느껴서 퇴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제하다 보면 진짜 금액을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맞죠. 먹고 사니즘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니즘에 있어가지고 급여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면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진짜요.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바라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는 정말 최고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동안 여러 사람의 봉사랑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를 지속해서 계속 좋게 만들고 하려면 이제는 또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는 진짜 MZ들한테 궁금한데 자기네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Z들의 생각을 근데 처음에 MZ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부정적인 말로 쓰이는 것 같았거든요. 뭐 언론이나.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젊은 층을 둥글게 그쵸. 아우르는 말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MZ 세대라는 말을 언론이 쓴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실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때 기성세대들이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바사.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MZ님들의 특징 뭐 이런 거 봤는데 저는 그게 별로 낯설거나 특이하다거나 뭐 이렇게 새롭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세대 중에서도 뭐 자유로운 영혼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본인 개성의 그런 그게 자연스러운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정해놓은 특징이라든지 그런 거에 우리가 국한되기보다는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개성이라든지 그 사람 그의 특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저도 MZ긴 합니다. MZ세요? MZ죠. 저랑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말해요. A란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니 뭐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아 그래 MZ야? 아 걔 MZ래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MZ는 좀 개인주의이고 자기 주장 되게 뚜렷하고
막 되게 막 상사한테도 막 하극상처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버릇없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긴 해요. 제 개인적인 대화를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윗세대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 그냥 제 생각은 MZ 입장에서 나 MZ야 이렇게 이걸 무기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현황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거를 MZ의 특성화해서 무기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MZ의 장점이 있잖아요. 빨라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되게 맞아요.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빠르고 일처리도 빠르고 멀티도 가능하고. 멀티 맞아요. 가능하고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편견을 깨줬으면 좋겠고 또 윗세대 분들도 뭐 색안경 끼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또 변화라는 게 있고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자세였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지. 네. 세대 맞아요. 간의 모든 거를 다 딱 무자르듯이 이 네. 세대는 이렇고 이 세대는 이런 게 아니라고 네. 아까 라떼 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고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른 거지. 네. MG가 아닌 걸로 그렇게. 네, MZ 같지 않은 MZ. 네. 저는 제가 뭐 다른 사회생활을 해보고 온 건 아니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아무래도 인수인계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서 직접 붙어서 알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익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상사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있는데 안 알려주는 상사는 나쁜 거죠. 그렇죠. 몰라서 못 알려줄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가 조금 고생하라고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건 나쁜 상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선배들도 인수인계가 별로 없고 우리는 한 가지를 여러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도 안 해본 일이라서 몰라요. 근데 이 후배가 새로 처음 하는 일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고민해 준다든지 아니면 근처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신규 선생님이 이제 담당 업무 중에 이런 걸로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길을 찾아주는 방법은 어때요? 그 너무 좋죠. 그러면- 네, 너무 정말 좋아요. 좋네.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풀어 같이 풀고 답을 내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같이 네네네. 나눠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이제 7월 1일자로 급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짝지를 맺어줘서 그 해당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학교로 와서 해당 월의 급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멘토 멘티제를 재정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더 활성화되면 친구 선생님들한테 도움 좋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항상 화이팅! 화이팅! 저는 만나고 싶은 상사 했을 때 그냥 깔끔하게 일 잘하고 성격 좋은 상사. 특히 이제 상사분들은 직원분들한테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업무도 너무 꼼꼼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대충대충하지도 않으면서 딱 균형 있게 적당히 꼼꼼하게 봐주시고 결제도 잘 해주시고 맞습니다. 너무 대충 무조건 결제만 하시면 제가 배울 수가 없잖아요. 딱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면 또 학교는 막 일을 받아오실 수 있잖아요. 너무 또 칼 같으면은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딱 그 균형에서 안정적으로. 여기 두 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여기야, 어디야? 가야 돼, 나 집에.